디자인 잡학다신, 디자인 공력 20년을 자랑하는 범생이 헌터 김신. 냉철한 두뇌란 이런 것이다. 그의 필살기 내공이 펼쳐진다. 레알 강남 스타일 오빠, 마성의 트렌드 헌터 마영범. 공간 디자인계의 마이더스, 마영범을 따라 당신을 디자인하라. 반짝반짝 빛나고 광나는 생활명품의 그 형님, 마초 헌터 윤광준. 느낌 좀 아는 그와 함께 일상 속 보석 찾기가 시작된다. 한가닥 하는 오빠들을 사로잡는 미녀 헌터, 지적이고 아름답고 나이스한 조형예술가 김지아나. 디자인과 아트의 치명적인 유혹 속으로 빠져든다. 저희는 오늘 교모미술관 키친전에 와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주방에 관한 전시를 미술관에서 한다고 해요. 오늘 주방에 관해서 두 선생님 모시고 교모미술관에서 어떤 전시를 하고 있는지 같이 둘러보면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네. 셰프 복장으로. 셰프 복장인데요? 기본 자세가 안 되는데 주방을 할 때는 주방에 맞는 복장 뭐 이런 거. 집안에서 유일하게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주방이죠. 주방은 20세기 초부터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통해 급격한 디자인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바로 이런 주방 디자인의 변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키친전에서 디자인 헌터들과 함께 해보시죠. 이게 그 유명한 네, 현대식 주방의 네, 시초 네. 프랑크푸르트 키친.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주방 디자인입니다. 현대 시스템 부엌의 원형이라 불리는 프랑크푸르트 주방은 가사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됐는데요. 대량 생산에 적합한 붙박이식 수납 공간을 이용한 게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 그 리오츠키. 리오츠키.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여자 건축가죠. 그녀는 인류 생활 문화의 혁신을 일으킨 선구자로 평가받습니다. 리오츠키가 그 네. 그러니까 기차 안에 있는 주방을 보고 거기는 그렇게 작은데도 수없이 많은 종류의 요리를 하더라. 근데 오늘날 우리 주방에서 여성들이 너무 많은 동선, 네. 뭐 요리 하나를 하는데 그 거리를 다 연구한 거예요. 18m를 움직이는데 내가 디자인한 이 주방에서는 10m만 움직이면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편리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했던 쉬테리 호츠키. 그녀가 겨우 30살에 디자인한 이 주방은 청결함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도 높이 평가받습니다. 책에서 이 사진을 여러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만한 공간에 이런 스케일의 현대적인 주방을 제시했다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여자로서. 특히 이제 오늘날 이제 표준이 된 이렇게 네. 천장에 딱 붙인 빌트인된 이제 가구를 처음으로 보여준 거죠. 이게 그 위에 먼지가 쌓이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현대식 주방이 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거예요. 제일 친근해요, 들어보니까 사실. 네.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거든요. 네. 한번 이게 뭔지 뭐가 알겠다.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접이식 다리미판을 들여오는 등 부엌에서 다양한 가사노동을 가능하게 한 프랑크푸르트 주방. 참 재밌죠? 이를 통해 주방은 가구에서 작업장으로 확실한 개념 전환을 이뤄냅니다. 작은 공간에서 이 주부들이 일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주방 공간에서 다림질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조명도 어느 각도에서도 그림자가 지지 않기 위해 이렇게 네. 고려한 조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의 그 간접 조명의 효과를 네. 내는 거죠. 실제로 저 작은 조명 하나만으로 주방 어디에서든 거뜬하게 집안일을 했다는군요. 다음은 1950년대를 대표하는 주방 디자인입니다. 또 새로운 부엌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색이 너무 예뻐요. 프랑크푸르트 주방에서 좀 발전한 것 발전 같아요. 포겐폴 키친. 포겐폴이라는 회사는 뭐 지금까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딱 주방을 보는 순간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너무 다른 것이 매력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거는 거실에 있는 가구들이 확장된 개념에 물론 그 당시의 삶이긴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네. 주방인 것 같아요. 조금은 이제 낯익은 주방을 맞아요. 저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이 부분이라는 거죠. 손잡이에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서 그 오염되거나 때가 안 타는 걸 방지할 수 있죠. 근 한 80, 90년 전에 만든 이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만지는 오물들이 이 칠로 된 외형에 때가 안 묻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디자인적으로 잘 바리에이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손잡이가 원형으로 돼 있고 외부가 원형으로 돼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한 재밌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폭앤풀 주방은 효율적인 동선으로 자유로이 움직이게 디자인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 수납도 가능하고 의자로 사용할 수 있고 계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거 정말 아까 우리가 최근에 현대 주방에서도 높은 데 있는 물건을 끄집어낼 때 만약 이거를 그냥 계단으로만 사용하는 것만 놔두면 낭비죠. 하지만 이 디자인은 그런 부분에 보면은 필요에 따라 의자로도 계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경첩을 안쪽으로 달아 기능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깔끔함까지 더했습니다. 먼저 이건 뭐 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그람 재는 거. 그렇죠. 요리할 때. 그런데 이것이 벽에 부착되어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것이 닫혔을 때 이런 색깔의 배치 이런 것들이 아주 기가 막히고 저는 뭐 구성주의 미학이 딱 보이는데. 너무나 좋아하는 울릉중학교 교장이었던 막스 윌이 디자인한 융한사에 의뢰가지고 만들었는데 기능에 충실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DNA를 물려받았다 평가받는 막스빌의 시계. 저는 모든 시계의 원형은 이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이 민트 컬러의 이 숫자의 배열, 그다음에 바늘의 굵기 뭐 이런 것들이 아무런 어떤 미적 꾸밈을 하지 않은 그래서 더 아름다운 디자인이에요.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옆에 너무 예쁜 주방 용품들이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장난감 같아요. 어떻게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그 양은 주전자나 뭐 이런 것처럼 제가 초기 알루미늄이 나왔을 때 만든 도구들에 뭐 가볍고 견고하다는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레스 같은 소재의 개발 또한 주방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불 위에 올리는 주방 도구는 소재에 따라 디자인이 현저히 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 이거는 완벽한 조형이죠. 이제 여기에 꼽는 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끓면 그 증기 때문에 소리가 이게 달리 나온다는데 이렇게 직접 가열되는 불판 위에 올려놓고 물이 가열되고 수증기가 나오고 이런 과정을 거친 따뜻한 물. 현대 미술의 선구자 마르셀 듀샹의 작품이 왜 여기 전시된 거죠? 이거 왜 순수 예술 작품이 여기 와 있나? 참 물건 기기묘묘하게 생겼다. 이게 무슨 뭐 신라 왕관, 가야 왕관도 아닌데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했는데. 너무 성의 없이 만든 거죠, 왕관이면. 아니 근데 이건 그 당시에 이제 포도주, 와인을 그 당시에는 먹으면 이렇게 리필해서 이렇게 먹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세척하고 난 다음에 꽂아서 말리는 기구인데. 우리는 예술 작품으로 알고 있죠. 이게 실용적인 물건이 아니라. 다시 주방 디자인에 집중하는 3명의 헌터들. 이번에는 어떤 주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로운 공간으로 또 저희가 이동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 그 당시 유명한 건축가였던 꼬르비우지하고 또 여류 건축가 샤로페리하고. 르꼬르비지에가 설계한 공동주거 유니떼 다비따시옹. 이곳에 간결하고 컬러풀한 색감의 주방을 디자인한 샤를롯 페리앙. 집합주택이었기 때문에 그런 되게 기능적이고 표준화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디자인을 한 것 같고요. 되게 특이하게 겸사가죠. 네, 이렇게 오히려. 요 뒤쪽이 이제 다이닝 쪽이어가지고 저걸 문을 열어서 이쪽으로 아마 음식을 이쪽에서 이렇게 밖으로 줄 수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여기를 뚫어놓은 거거든요. 상판은 뭐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가공이 돼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이 건축가가 할 수 있는 굉장히 구조적인 형태들을 띠고 있다는 거. 저는 좀 궁금한데 저게 열어질까요? 한번 열어보시죠. 눌러서 그냥 세팅 해놓으시면 돼요. 여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래의 주방 디자인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파격적인 주방 디자인들.
1963년에 디자인된 이동이 가능한 초소형 주방 디자인 미니 키친과 나무의 형태를 딴 실험적인 모습의 키친 트리입니다. 자, 이거 미니 키친부터 볼까요? 1960년대. 60년대 아마 이제 조콜롬보가 네. 되게 일찍 죽은 40살에 죽은 유저라는 예, 디자이너인데 천재죠. 네. 네. 그때 당시 이탈리아에서 되게 실험적인 디자인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일랜드형인데 굉장히 작은 입방체거든요. 네. 작은 입방체에 굉장히 많은 기능을 이제 압축시켜놓은 거죠. 네. 미니 키친은 작지만 수납장까지도 빠뜨리지 않았는데요. 일단 펼치면 이렇게 변신합니다. 굉장히 잘게 나눠져 있어요. 네. 역시 콜롬보의 이 수납하는 디자인 스타일 이건 뭐 아주 굉장히 역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여기 키친 트리가 있습니다. 독일 건축가 스테판 베베르카가 디자인한 키친 트리. 반경 120cm의 공간에서 요리, 식사를 모두 가능하게 한 디자인인데요. 필요에 따라 높이 조절 및 회전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기능성과 더불어 조형적 아름다움마저 지녀서 작품으로 평가받는 주방 디자인이죠. 디자인은 정말 실험적인 것 같아요. 정말 실험적이죠. 정말 컨셉이 있는 이제 네. 과연 제- 실용적일 거라는 게 좀 의심이 가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물도 굉장히 많이 막 주변으로 떨어질 것 같고. 하지만 나무를 주제로 해가지고 디자이너의 상상력이 여기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도 뭐 굉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디자이너는 아마 직접 주방에서 요리를 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원래 상상력이 더 풍부해지는 거니까. 사용을 해고 이래서 안 되고 조금 저래서 안 되고 자꾸 스스로 이제 제약을 만들거든요. 근데 어떤 제약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하지만 이 당시에 디자인에 대한 어떤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네. 디자인이라는 것이 이제 진짜 확립될 때이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으로 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실용을 이제 다 떠나서 이제 80년대에 접어들었으니까 뭔가 다른 개념을 네. 표현하고자 하는 데 더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쇼핑카트로 착각하기 쉬운 이것은 바로 장보기용 의자입니다. 쇼핑카트를 의자로 만든 네. 이게 무려 193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쇼핑카트가. 아. 그리고 미국에 하면 그 홈리스 네. 온갖 것들을 끌고 다니고 넣고 다니고. 이동 수단은 우리나라처럼 그 리어카 뭐 이런 거하고 동시대는 이 물건의 그 핵심은 더 많이 쇼핑하게 하라예요. 이거 부피를 크게 해가지고 다 채울 수 있게. 이 옛날 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무겁잖아요. 네. 굴리면서 막 때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채우고 싶어져요. 예. 좀 넣다 보면 채워지고. 그래서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쇼핑을 해야 돼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덜 사게. 무거워서 못 사게. 손방금 의자도 그렇고 이 아일랜드형 주방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 상상력에 더 초점을 맞춰진 그런 네. 디자인. 오늘 우리 부엌에 관한 용품들 많이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선물을 준비했는데, 예, 선물이요? 네. 좋으시죠? 아니 방송하면서 아니 뭔가 받고 선물 처음 준다니까 이상한데 네, 이거 갖고 집에 가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짜잔. 우리 만영님 선생님 네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김신 선생님 이게 정말 컬러에 맞췄습니다. 정말 준 선물이에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 설거지할 때 쓰는 수세미 아닙니까? 수세미 맞습니다. 네, 설거지 본 적 있으세요? 설거지 여기 가끔 해요. 가끔요. 네. 한번 열어보시고 네. 그런데 다른 이 것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제품하고 차이점이요? 네. 하나에서 그 양면의 그 강도가 다르다라는 것. 아 이건 뭐야 이거는? 네. 이것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주황색에서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게 주방용인가 싶게 독특한 색의 고무장갑에서 재단용 눈금이 그어진 도마까지 이 물건들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아 이게 남성들을 위한 주방 제품이에요? 남성들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남자들을 하여금 주방에서 일을 해라. 그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던지는 그렇죠. 미끼인 거죠. 그러니까 네. 너희들한테 이런 것들 줄 테니까 주방에서 설거지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여. 마누라를 도와라. 답이 그것입니다. 저는 뭐
평소에 노동을 할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히 맡겼습니다. 아무튼 뭐 선물이니까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 다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숨어있던 주방을 당당히 메인 공간으로 끌어올린 디자인의 힘. 좋은 디자인은 눈에 잘 띄고 위대한 디자인은 명백하단 말이 있죠. 키친전에서 그 모든 디자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대의 우리의 주방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성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한 공간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행복이 그 전에 이제 TV 앞에 모여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TV를 보는 게 아니라 거실로 옮겨와서 대화도 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변모되지 않을까. 크기가 커진다고 확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방은 작아지면서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다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경계선이 허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쁜 주방용품만으로도 생활에 활력을 얻는 주부들. 그러니 마음에 드는 주방 디자인과 함께라면 더욱 행복하겠죠? 주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방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행복해야 합니다. 대량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전한 현대의 주방 디자인. 주방 디자인, 시대와 함께 진화 발전해 왔는데요. 오늘날의 주방 디자인,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한국의 주방 디자인에 현대화 바람을 일으킨 토종 주방 디자인 업체를 찾았습니다. 지금 이게 40평대라고 하셨는데 이 40평대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해요. 한번 해봐도 되겠죠? 네. 아, 이렇게 열리네요. 버튼 누르면 이제 한 번에 열어서 찾고 한 번에 닫아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의 편의가 중요한 주방. 편리한 주방은 효율적인 수납 공간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전소물이라고 부르는 그런 믹서기, 토스터기, 밥통 등등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리대를 지저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거를 한 번에 가릴 수 있게 만든 코너가 이 셔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터치로 이렇게 열고 또 멈추고 최소한의 노동을 위해 디자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주방 디자인은 시각적 만족을 위해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쭉 조명이 있어서 이 부분만 불을 켜놔도 우리가 그냥 일상시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릇조차도 약간의 작품 같은 느낌이 올 수 있게끔 또 여기에 마음에 드는 주부들의 그릇을 아주 기분 좋게 놓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40평대 부엌 그 공간에 들어가면 좀 좁고 답답하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모든 것이 심플하고 깔끔하게 될 수 있게 배려가 되었는데 지금 냉장고도 일반적으로는 한 20cm에서 30cm 튀어나와요, 요즘에는. 예, 그러면은 지나다니는데도 불편하시고 네. 좀 답답한 느낌을 주는데 이거는 이렇게 딱 플랫하게 예, 가구하고 튀어나온 게 없이 깔끔하게 처리되게끔 세팅을 했습니다. 주방의 동선을 줄이면서 늘어난 여가 시간. 이 때문에 식탁 역시 밥을 먹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 벤치처럼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앉아보고 싶네요. 어디 레스토랑이나 좋은 이렇게 가든에 와 있는 느낌? 아,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하고 음식도 먹고 싶지만 여기서 커피나 차 한 잔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혼자 분위기를 마음껏 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여기 굉장히 독특해 보이는 나뭇결을 가진 지금 이 스모크드 오크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인기도 있고 또 유럽에서 가장 최신 트렌드의 우드이고요. 훈제, 스모크드라는 것이 이제 도장을 두껍게 한 게 아니라 훈제로 이런 자연스러운 색깔을 낸 것이 특징입니다. 나무를 훈제를 했다고 생각하면 혹시 뒤틀리거나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건 없나요? 훈제를 해서 네. 완전 건조를 시킨 무늬목을 저희가 수입을 해서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늬목을 만들어서 바로 붙이는 것보다 휘이라든지 뭐 색깔이 변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안정화가 된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렇게 무늬를 저희가 즐길 수 있게 네.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문을 이렇게 열었다가 이렇게 닫으면 천천히 마지막에는 이렇게 네.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는 게 있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우리 소비자를 배려한 듯한 느낌인데 되게 세게 닫아도 소프트 클로징이 됩니다. 그러면 안에 좋은 물건들을 담아 놓으셔도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닫히기 때문에 뭐 접시에 이빨이 빠진다든지 네. 그런 상하는 부분이 없이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문을 밀고 난 후의 상황까지 배려해 불편이 줄어들고 여유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선 굉장히 자연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 뭐 그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은 이렇게 자연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조금 푸근한 느낌? 쭈그려 앉지 않아도 되는 서랍장과 그 속을 환히 비추는 조명.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주방 디자인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싱크대에 굉장히 특징적인 게 한 2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작은 배려인데 이제 이걸 1단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 놓는 위치에 따라 채소를 씻은 후 물바지가 될 수도, 설거지를 할 때 개수대가 될 수도 있는 유연한 주방 디자인. 이 상판을 하나의 판으로 제작했다는 게 굉장히 다른 것들과 특징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음새마다 실리콘이 덕지덕지 붙어있던 과거의 싱크대. 곰팡이의 주범이었던 실리콘을 없애기 위해 퐁프레임으로 제작, 청결까지 고려한 주방 디자인입니다. 거기에 지문도 남지 않으니 훨씬 깨끗해 보이는 효과까지. 싱크대와 조리대를 네 방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방 가구 아일랜드. 아래쪽 공간을 뚫어서 공중에 띄운 것을 플로팅 아일랜드라고 하는데요. 이 플로팅 아일랜드 식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보통은 한쪽에만 앉을 수 있고 이쪽에는 서빙을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플로팅 아일랜드는 양쪽이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식사를 할 때 같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여성을 단순한 가사 노동자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구성원으로 보는 인식의 변화. 그 덕분에 주방은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보통 좁은데 네. 전부 수납 공간으로 막히고 아일랜드만 있으면 공간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뚫린 공간에 우리 부엌에 뭐 촛불도 있고 초도 있고 가족 사진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여러 가지들 디스플레이 할 수 있고요. 주방에서의 대화가 가능해지면서 거실의 역할까지 하게 만든 것이죠.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해온 주방 디자인. 그러나 한계는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현대식 주방은 서양 주방에서 진화해 동양의 디자인적 특성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최근 서양식 주방 디자인 일색이던 업계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한국의 좌식 문화를 접목한 것인데요. 주방 가구를 디자인함에 있어서도 동서양의 디자인 가치를 융합할 필요가 있다. 이 서양식 주방이 되어 있지만 거기서 가족들이 단란한 시간, 또 식사도 하고 담소를 할 수 있도록 대청마루 같은 형태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죠. 네, 정적인 동양의 아일랜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오픈돼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수납이, 합리적인 수납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을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건 그만큼의 수납이 확실하게 돼야 되거든요. 크기만 하면 넣고 빼는데 상당히 불편한데 이런 하드웨어로 인해서 충분한 수납과 이쪽도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깊으면 꺼내기가 쉽지 않은데 다시 한번 열려서 이 안에 것도 아주 편리하게 수납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LED 조명이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것들 잘 찾을 수 있고 자주 쓰는 양념이라든지 또는 바로 와인잔, 바로 필요한 와인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는 벽 부분은 이 부엌의 특징을 잘 살려줄 수 있는 타일이라든지 벽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테리어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주부들이 이렇게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고도 편리하게 안에 수납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서랍 형태의 장들이 트렌드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여기도
생산성을 향상시킨 주방 디자인의 변화. 이제는 좋은 공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좋은 공간이라는 것, 생명력이 긴 공간은 adaptability와 flexibility, 이 융통성과 적응성이 높은 공간이거든요. 우리의 한국인의 선험과 기질, 이것에 맞는 디자인을 해주면은 한국인의 몸과 마음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우리의 삶에 따라 진화해온 주방 디자인. 인간과 역사, 그리고 기술을 한 공간에 표현해낸 디자인 집약체입니다. 인류사를 바꾼 결정적 사건 중에서도 불의 발견은 가장 위대했죠. 그 불과 함께 부엌은 시작됐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는 주방 디자인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과 함께 시작된 셈입니다. 유럽에서 부엌은 꽤 오랫동안 중요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들은 하인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그저 먹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부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귀족도 많았다네요. 동물 도살과 요리가 모두 이루어지는 부엌은 어디까지나 하인들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부엌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급격한 산업화로 부엌을 지키던 하인들이 속속 공장으로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어땠겠어요? 별 수 없이 귀족 부인들이 주방에 서게 됐죠. 20세기엔 빠르게 여권이 신장됩니다. 여성들은 투표권을 얻게 되고 속속 사회로 진출하죠. 주방 역시 진화합니다. 돈도 벌고 밥도 해야 하는 여성들을 위해 주방 가전제품들이 등장한 거죠.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의 부엌은 어땠을까요? 초가집이 생기면서 부엌은 방과 분리됐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우리 주방이었죠. 조선시대엔 온돌 때문에 부엌 높이가 오히려 낮아져서 불편했습니다. 20세기까지도 여성들은 허리를 굽히고 부엌 일을 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서양식 주방은 언제쯤 처음 등장했을까요? 시작은 창덕궁 수락관이었고 신문물이 쏟아지던 1930년대 계량 주방이 본격 등장했다네요. 비슷한 시기 서양 주방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획기적인 주방 중 하나로 평가받는 프랑크푸르트 주방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심각한 주택 부족에 시달렸는데요.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한 프랑크푸르트 주방은 독일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했다네요. 이 주방 디자인은 빠르게 전파돼 주방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1950년대 한국엔 국민주택이 등장했습니다. 이 주택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절충식 입식 주방이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겨울이면 얼어 터지는 수도관 때문이었죠. 그러니 1960년대 수도가 주방 안으로 들어온 건 정말이지 대단한 사건이었죠. 이후 입식 주방은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들의 필수 조건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습니다. 입식 주방이 완전히 보편화된 1970년대, 이때 탄생한 것이 싱크대였습니다. 지금은 싱크대 없는 주방을 상상할 수 없지만 당시 싱크대 있는 주방 가진 주부들은 동창회에서 어깨에 힘 좀 줬다고 하죠. 인류는 주방을 진화시키고 주방은 인류를 변화시켰습니다. 삶을 바꾸는 디자인, 주방이었습니다. 이 세상엔 다양한 명품들이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주방 디자인의 명품 하나를 만나볼까 합니다. 바로 비사의 주방 세트인데요. 얼마나 멋지면 주방의 마에스트로란 별명까지 얻었다는데 정말 그런지 확인해볼까요? 비사의 주방 세트는 1949년 마틴 불탑이 독일 남동부의 농장에서 처음 만든 이후 세계 디자인 어워드를 휩쓰는가 하면 디자인 강국 독일에서도 주방 명품 브랜드로 꼽히는 제품입니다. 그 비사의 신제품 런칭 행사에 디어 헌터가 찾아가 봤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낯선 브랜드인데 입소문의 힘일까요?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눈을 사로잡는 건 주방 가구뿐 아니었습니다. 커트러리부터 주방 기구들까지.
B사의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DNA가 돋보였습니다. B사의 오래된 고객, 디자인 헌터 마영범. 굉장한데요? B사의 B1, B2, B3 라인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쇼룸. 공간 디자이너 마영범은 B사의 주방 디자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벌떼관에서는 주방 기구 중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다 최고라는 말들을 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제품군은 B1 제품군, 그러니까 벌떼에서 가장 저렴한 그 가격대의 주방이지만 이 만듦새나 이 조인 부분들을 보면 이거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디테일을 보면 이 상판과 이런 금속의 스테인리스의 조인이나 이런 수전의 작동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이런 슬라이딩 경첩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뭐 저도 쓰고 싶지만 가격의 고가인 관계로 사실은 제일 욕심이 나는 쪽입니다. 이게 뭐 이제 B2 라인인데 벌써에서는 두 번째 밸류가 있는 이건 완전히 혁신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큼 혁신이었냐면 하면서 달려가는 디자인 헌터 마영범. 완전히 장으로 되죠. 그리고 열면 그러니까 혼자 사는 독신이나 원룸에 사는 사람이 쓰기에는 너무 적합한 것 같은데 이 조그만 공간에 극대화된 수납을 할 수 있고 필요 없을 때는 닫아놓을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그릇이나 재료를 가지고 짝 요리해볼까? 볼래? 하고 문을 이렇게 딱 열면 이거는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작업 공간을 보면은 완벽하게 이건 작업대야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죠. 벌써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주방 공간에서의 밑은 수납을 위해서 다 이렇게 막아놨지만 이거는 정말 뭔가 작업을 한다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요리 학교나 음식을 배우는 공간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액티비티하고 유쾌하고 즐겁게 자유스럽게 음식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또 엄청난 가격입니다. 이게. 아쉽다면서 찾아간 다음 제품은 가장 고가 라인인 B3 라인 한번 볼까요? 요즘 주방의 추세들은 좀 더 편리하고 삶 속에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후드가 천장에 달려 있어서 머리가 닿았던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의 아슬아슬하게. 하지만 얘네들 우리보다 신체 구조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머리가 안 닿거나 라이트가 나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 금속의 레버들이나 이 손잡이들 그리고 이 내부를 보면 나무로 아주 정성스럽게 가공하는 것들이 디자인의 장인의 손길로 마무리를 진다는 것이 대단히 훌륭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마감의 조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음매가 그러니까 거의 머리카락 하나로 이렇게 조인이 되는 이런 것들. 머리카락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정교하군요. 내부도 아주 굉장히 훌륭할 겁니다. B사만의 독특한 수납용 액세서리입니다. 자잘한 도구 보관에 그만이더군요. 이거는 이제 양념통이나 이런 것들이 논슬립으로 손에 쉽게끔 알루미늄으로 된 자바라. 보통 주방을 설치했을 때 뭐 허리가 아파, 어두워, 불편해, 경첩이 마모가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여는 것이 좋은지, 미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들은 칼을 그 전에는 아마 이거 노랬을 겁니다. 이렇게 열면은 여기에 칼이 꼽혀 있는 것이 우리 주방입니다. 허리를 벌써 이 문을 열고 이거를 끄집어낸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열고 서서 이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도마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도마를 따로 찾아서 온다는 이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라는 거죠. 정말 최고의 음식을 최고의 주방에서 하고 싶다고 한다면 벌떼 주방을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주방의 고정관념을 깨는 디자인, 고도의 신기술이 집약된 새로운 주방.
음식을 만드는 공간에서 갖고 싶은 공간으로 진화한 주방을 만나봤습니다. 대표적인 젊음의 거리 홍대. 홍대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 바로 상상마당입니다. 상상마당은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단어가 생소하던 2007년 생겼습니다. 당시로선 꽤나 신선한 문화적 자극이 되었죠. 그런데 상상마당에서도 그때나 지금이나 꾸준히 인기 폭발인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1층의 디자인 스퀘어입니다. 웬만한 자국엔 꿈쩍 않는 제게도 갖고 싶은 것 투성이니 이 젊은이들은 오죽할까요? 디자인 스퀘어 한쪽에선 항상 작지만 멋진 전시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의 주인공은 페이퍼 토이 그룹 모모트이네요. 오늘 만날 사람들이 있어서 디자인 스퀘어를 찾아갔는데 디자인 헌터 윤광준의 눈에 쏙쏙 걸려드는 디자인 제품은 왜 이리도 많은 걸까요? 예전에는 생각을 했지만 만들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뻔하지.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만들어봐야 이제 소용이 없었던 거지. 이제는 모든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구체적 필요를 갖고 이걸 구입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그러니까 생활의 질을 이제는 좀 더 신경 쓰는 이런 시대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상상마당은 3년 전부터 꾸준히 능력 있는 디자이너들을 발굴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 외국 유명 브랜드와의 협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더군요. 이렇게 발굴된 디자이너들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광준입니다. 선하게 웃는 얼굴이 매력적인 디자이너. 우리나라 차세대 디자인 리더로 손꼽히는 아벨 파트너즈의 실력파 디자이너 윤성문. 저도 원래 이렇게 수염을 여기까지 기르는데 오늘 특별히 인터뷰한다 그래서 좀 깎고 왔는데 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대로 기르고 나오시죠. 아 그러니까요. 아니 벨트도 다 있는 게 디자이너. 아 그래도 좀 신경이 좀 쓰이긴 하더라고요. 테레비 무지하게 신경 쓰네. 네. 수염이 없으니 인물이 사네요. 참 잘했습니다. 회사 이름이 아벨 파트너. 네 맞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벨이라는 거는요 약자예요. A는 액트, 행동하라는 거. 그리고 B는 브렐리, 그러니까 용감하게 행동하는 거. 그리고 E는 익스프레스예요. 그리고 L은 러브예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위드 러브, 사랑스럽게. 굉장히 욕심이 많은. 아, 네 맞습니다. 제품을 개발할 때는 용감하게 만들고 디자인할 때는 누구나 사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정했습니다. 그럼 뭐 최근에 만든 재밌는 디자인 상품이 있나요? 아, 네. 요 제품입니다. 화산 모양의 볼케이노 라이트. 삐죽한 분화구와 밝은 전구가 화산 용암 같네요. 그런데 왜 하필 화산이죠? 네, 이 제품은요. 제가 그 볼케이노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이 하늘로 치솟는 이 불빛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불빛을 이용해서 제가 마시던 컵을 이렇게 놓게 되면 또 다른 무드를 만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램프랑은 좀 차이가 있죠. 요즘 음료수병 디자인도 참 예쁘지요. 선뜻 버리기 아까운 마음을 읽은 재활용 조명이었습니다. 빈 병뿐 아니라 컵과 그릇도 다양하게 바꿔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만약에 여기다가 물감을 타던가 그랬을 때는 또 색깔을 자기가 바꿀 수가 있겠죠.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만든 멋진 완제품도 중요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사용자가 완성해 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주고 싶었습니다. 네. 결국 교감하는 거죠. 네. 인간과 교감하려는 자세, 사용자의 몫을 남겨둘 줄 아는 디자이너의 바람이 문득 궁금해지더군요. 누구든지 보더라도 얘는 이 디자인 제품은 아벨스럽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보시면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저를 좀 담게끔 제가 좀 동글동글 하잖아요. 네, 그래서 푸근하게. 네, 그 제품 자체들이 참 동글동글하고 직선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제품들 디자이너를 꼭 닮았죠? 뭐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처럼 제품은 디자이너의 자식 같은 거니까요. 영국에 가면 영국 디자인이 있고 일본엔 일본 디자인이 있고 그렇죠.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 있거든. 한국 디자인 하면 이게 탁 떠오르는 건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직은. 근데 앞으로 그걸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 디자이너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점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글로벌한 디자인 제품들은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심청전 얘기를 가지고 만약 스토리로 제품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국제 사회는 잘 모르잖아요. 외국인들은 잘 모를 거고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비슷한 스토리를 가져오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거를 제 나름대로 풀어낸다면 물론 저는 한국인 때문에 한국 정서가 무조건 들어가겠죠. 그게 그냥 한국 디자인이 아니고 너무 깊게 생각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제품 하나하나에 자신의 컬러를 녹이는 디자이너 윤성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날 디자이너는 종이로 세상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종이의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한 디자이너 그룹 튜나 페이퍼입니다. 튜나 페이퍼의 대표 디자이너 박수정, 종이 속에 담긴 그녀의 마음을 만나봅시다. 회사 이름이 참 재밌어요. 튜나? 네, 투나요. 참치? 네, 참치. 참치 좋아해? 기억을 좀 재밌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름이 투나 페이퍼다 보니까 저희가 해외 전시 나갈 때도 바이어들이나 뭐 관심 있는 관계자분들이 한번 제품을 보고 이름을 보고 한번 오시더라고요. 참치로 만든 네, 종이냐 그렇게 해서 오히려 반문을 갖고 한번 들려보셨다가 저희 제품에 한번 더. 저도 어디 가서 카메라 얘기하면 빠지는 사람은 아닌데 이런 카메라는 처음 만났습니다. 보기엔 카메라 비슷한데 이거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요? 이거 알람시계. 네, 알람시계인데요. 그냥 알람시계가 아니라 누군가 와! 이렇게 프레시! 네, 찰칵 소리랑 플래시가 이렇게 터져요. 그래서 자다가 누군가 몰래 도착하는 느낌.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게 된다? 네. 네. 알람시계의 빛과 날카로운 금소금을 들려준다 이런 건데. 네.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저희 색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최소한의 쉐입으로 네,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상상해라 이거군요. 네네. 그런데 이거 찍어서 어디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이거 사진 찍혀요? 아쉽지만 이게 사진은 찍히지 않고요. 폰만 네네, 소리와 플래시만 이렇게 터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뻗쩍뻗쩍해가지고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질 것 같아요. 네. 다행이구먼요. 정말 사진이 찍히는 거라면 이런 사진이 매일 한 장씩 생기는 거잖아요. 아이쿠.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출발했어요? 원래 그 상상마당하고 처음 기획을 했을 때 주제가 기억에 관한 메시지를 담는 거였어요. 일상을 기록하다. 그래서 사진을 찍혔을 때 그런 기록의 느낌으로 지금 이 순간도 기록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어요. 튜나 페이퍼의 또 다른 디자인, 바로 캘린더 조명입니다. 매달 바뀌는 그림이 램프를 새 것처럼 둔갑시켜주는데요. 다음 해가 돼서 그냥 버리긴 아깝다 했더니 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 쓰고 나면 램프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램프 효과로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게다가 캘린더 여백엔 낙서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겐 참 딱인 디자인이죠. 이번에 만난 상상마당 디자인 챌린저 수상작들은 모두 개성이 충만하다 못해 넘치더군요. 이 귀여운 토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토끼 주인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디자이너 김영경. 25이란 나이에 디자인 챌린저가 됐죠. 하얗고 보들보들 귀여워 보이는 토끼. 그런데 왜 하필 저금통이죠? 저금통 하면은 채워야 할 빈 공간을 이제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저금을 하면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그렇지. 했어요. 안 보이잖아. 네. 뭔가 이제 밥을 먹여주는 것처럼 토끼 배가 이제 배부르는 걸 이제 보면서 아이들이 저금을 하는 걸 시작한다면 조금 더 이제 저금에 대해서 좀 재밌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금을 많이 하면 배가 부른다. 네. 그 배가 튀어나오겠네. 네. 이제 배가 뚱뚱해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다 얘를 배부르게 하면은 이제 자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앉게도 되겠네. 네. 보이세요? 보들보들한 털을 헤쳐보니 토끼의 등엔 동전 넣는 구멍이 나 있고 밑을 열면 동전을 뺄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 김영경의 또 다른 작품, 여러 장소를 상징화한 메모지입니다. 이거 딱 보니까 서울이야. 서울 상징 관광 기념품 공모전에 네, 출품해서 상 받은 계기로 또 얘는 시작하게 됐어요. 메모지의 물결마다 숨은 우리나라. 이 메모지에는 디자이너가 전하고 싶었던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강뿐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의 땅들이 계속 디자인 속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한라산이다. 예, 맞습니다. 요거 용두암이고. 예. 가운데 보시면 그 말을 타고 있는 제주 소년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 예. 근데 꼭 소년이어야 돼 이게. 예, 소년이어야 합니다. 소년은 안 돼. 네, 소년이 주는 어떤 감성이 있기 때문이죠. 제주말 소년. 예. 여기 좀 가만히 보세요. 제주도에서 말을 타고 있는 소년 보입니까? 테일윈드라는 브랜드로 네. 처음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테일윈드의 어떤 이야기 바람이 그 책상 위에 있는 그냥 단순한 메모지에 이렇게 머물면서 이렇게 메모지가 물결이 치게 되고 그 위에 이제 도시가 생겨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부여하는 이런. 그 결국 동화적 상상력이 여기 이렇게 포함이 되는. 예. 여행을 생각하게 되고 낯선 나라를 떠올리게 되고 네. 이런 거네 이게. 디자이너의 동화적 상상력으로 완성된 디자인 제품입니다. 키스조차 동화 같네요. 재치 만점 디자이너와 마주하자니 문득 궁금해지더군요. 나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디자인 없어? 빛을 선물해 드리고 빛? 싶네요. 네. 가뜩이나 빛나는데 또 비추는 말이야? 예.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왠지 그 헤어가 없으시기 때문에 뭘 또 비추는 거야? 예. 그 필요합니다. 이제 필요하실 때 이제 쓰면 머리를 케어하거나 콧수염을 케어할 만한 무슨 도구 뭐 이런 게 되는 거군요. 예. 나 정말 나오면 나 꼭 살까 이거. 예. 예술적 상상을 키우고 디자인으로 행복해지는 곳. 이곳에서 어느 순간 하나 빠뜨릴 것 없이 즐거웠습니다. 디자인이란 대중과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생각하는 디자인이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는 것 같아요. 딱히 딱 디자인은 뭐다 이렇게 영역을 한정 짓지 않고 생활에서 제가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거라. 우리는 모두 다른 얼굴과 다른 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자인을 통해 가치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